어머니? 지금 제 집에서 뭐 하시는 거예요? 저 짐들은 다 뭐고요? 왔냐? 뭐 하긴 네 아주버님 사업 망해서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는데 가족끼리 좀 돕고 살아야지. 방도 4개나 되는데 우리 모자가 당분간 좀 쓰련다. 유구맘대로요. 공동 현관문 비밀번호는 어떻게 하시고 들어오셨어요? 여보, 내가 알려줬어. 형 다시 일어설 때까지만이야. 가족끼리 너무 야박하게 굴지 마. 너 20년 전에 수저 하나 달랑 들고 우리 아들한테 시집 온 주제 어디서 눈을 보라려? 그때 혼수 500만 원 해온 거 내가 네 친정 형편 봐서 참아준 거 벌써 잊었니? 이 집은 그동안 고생한 이 시어미한테 바치는 지연이자로 생각하면 딱 맞겠구나. 내 돈으로 산 내 집을 자기들 전유물인 양 점령한 시대. 그리고 문을 열어준 남편. 나는 오늘 이 기생충들을 완벽하게 박멸하기로 했다. 안녕하세요. 시니어 유튜버 이야기입니다. 오늘은 믿었던 가족에게 뒤통수를 맞고도 당당히 자기 권리를 찾은 한 여성분의 실화 이야기를 가져왔습니다. 보시면서 같이 환해주시고 응원해주세요. 사람들은 내가 운이 좋아 성공한 줄 알지만 지난 20년은 지옥이었다. 500만 원 들고 시집 왔다는 이유로 나는 시댁의 무급파출부였다. 영절은커녕 주말마다 불려가 아주버님네 애들까지 다 돌봐야 했다. 하지만 내가 정말 참을 수 없었던 건 남편의 비겁한 배신이었다. 10년 전 친정아버지가 급하게 수술을 받으셔야 했을 때다. 내가 식당 일을 하며 10원 한 장 안 쓰고 모은 수술비 3천만 원. 그걸 남편은 아주버님 투자금이라며 몰래 빼돌려 바쳤다. 아버지는 결국 제때 수술을 받지 못해 돌아가셨고 남편은 가족이 우선이지 않냐며 오히려 나를 타박했다. 그때 내 마음속 남편이라는 사람은 이미 죽었다. 아버지를 보낸 슬픔을 도끼로 바꿔 일궈낸 내 아파트. 그런데 이 남자는 여전히 정신을 못 차리고 내 아버지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원수 같은 시어머니와 아주버님을 내 거실에 들여놓은 것이다. 새집 냄새가 가득했던 거실엔 쿰쿰한 냄새가 배어 있었고 남의 귀한 집을 마치 제 안방처럼 헤집어 놓은 꼴을 보니 피가 거꾸로 솟았다. 예약해둔 가구들이 들어올 방에는 이미 아주버님의 꾀죄죄한 짐들이 점령하고 있었다. 성민 씨, 당장 짐 싸서 어머니 모시고 나가. 이건 선을 넘었어. 여보, 형이 이번에 코인으로 퇴직금까지 다 날렸대. 지금 나가면 정말 길바닥이야. 우리 방도 남는데 당신 너무 속 좁게 굴지 마. 아버님 일은 나도 미안하지만 형은 살려야 할 거 아니야. 야, 너 말 다 했냐? 내 아들이 너랑 살아준 것만으로도 감지덕지해야지. 어디서 돈 자랑이야? 이 집도 결국 우리 집안복으로 들어온 거 아니야? 죽은 사람 핑계는 그만 좀 해라. 공요? 아니요, 이건 제 도끼입니다. 성민 씨, 당신은 이 집 대출금 고지서 한 번 본 적 없지? 20년 동안 내가 당신들 무시, 견디며 노예처럼 일할 때 아주버님은 사업한답시고 어머니 노후자금까지 다 말아먹었잖아. 당신들 가족 아냐? 내 아파트에 몰래 기어들어온 사기꾼들이지. 사기꾼? 너 지금 시어미한테 못하는 소리가 없다. 너 정말 미쳤구나. 네, 미쳤어요. 20년 만에 제정신이 돌아와서 미쳤습니다. 지금 이 상황, 법적으로는 주거 침입죄라고 합니다. 아무리 가족이라도 명의자 허락 없이 들어오면 범죄거든요. 지금부터 60분 드립니다. 당신들이 들고 온 그 지저분한 보따리들 다 챙겨서 나가세요. 61분이 되는 순간 나는 이 버튼을 누릅니다. 경찰에 신고해서 당신들 다 끌려나가게 할 거예요. 유지은, 너 정말 제정신이야? 우리 엄마를 경찰에 신고하겠다고? 나는 남편의 비겁한 얼굴을 보며 마지막 정까지 끊어냈다. 당신은 공범이야. 내 비밀번호를 넘긴 죄. 그리고 20년간 나를 방치한 죄. 당신 짐도 내가 이미 복도에 다 내놨어. 어머니 모시고 가서 당신 좋아하는 그 효도 평생 실컷 해. 정확히 60분. 내 인생 마지막 잡이었다. 나는 다급하게 짐을 챙기기 시작하는 그들을 보며 시계를 가리켰다.
시어머니는 욕설을 퍼부으면서도 내 눈빛에 질려 허겁지겁 붓다리를 쌌고 남편은 억울하다는 듯 내 팔을 잡으려 했지만 나는 차갑게 뿌리쳤다. 그들이 짐을 복도로 내던지듯 가지고 나가는 걸 확인한 순간 나는 그들 앞에서 보란듯이 현관 도어록 번호를 하나하나 눌러 바꿨다. 삐비빅, 삐비빅. 경쾌한 알림음이 들릴 때마다 내 속이 다 후련해졌다. 마지막으로 쾅 하고 문이 닫히는 육중한 소리. 20년간 나를 짓눌렀던 쇠사슬이 끊어지는 소리였다. 그들은 결국 아주버님이 남겨둔 푼돈으로 구한 허름한 원룸으로 들어갔다. 내 명의의 카드와 경제적 지원이 끊기자마자 그토록 끈끈하던 가족 애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다. 서로를 탓하며 매일같이 지옥 같은 싸움을 이어가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. 문을 닫은 후 내 인생은 비로소 시작되었다. 그리고 한 달이 지났을 무렵 남편에게서 전화가 왔다. 여보, 나야. 제발 한 번만 통화하자. 여기 원룸 너무 좁고 곰팡이 냄새 나서 엄마가 매일 밤 물어. 아주버님은 술만 마시면 나한테 돈 내놓으라고 난리고. 나 정말 죽고 싶어. 당신 없이 못 살겠어. 제발 집으로 돌아가게만 해줘. 내가 다 잘못했어. 아직도 상황 파악이 안 돼? 당신이 있어야 할 곳은 거기가 맞아. 당신이 그렇게 사랑하는 가족들하고 평생 오순도순 살아. 다시는 전화하지 마. 다음엔 변호사가 할 거니까. 나는 조용히 잔을 내려놓았다. 남편의 울음소리보다 창밖의 새소리가 훨씬 듣기 좋았다. 내 노력으로 일군 나의 성. 이곳엔 이제 더 이상 기생충이 살지 않는다. 20년간 내가 흘린 눈물은 이제 끝났다.